안녕하십니까. 실제 사고 영상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교통안전 프로젝트 현장 포착 365 진행을 맡은 김초희입니다. 10월이 되면 단풍놀이나 수학여행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죠. 이 시기에는 단체 이동 차량이 늘어나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과 11월 2개월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60명으로 연간 전체 사망자의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10월 중 사망자는 916명으로 월별로 따지면 연중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가을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안전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장 포착 365와 함께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책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관실의 유윤근 경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관실의 유윤근 경감입니다. 네, 하나손해보험의 손철호 손해사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화손해보험 손철호 차장입니다. 네, 유윤근 경감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더 크게 다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 28곳을 선정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65.2%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였고 또 보행자의 대부분은 무단횡단자였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거로 봐서는 이제 보행자의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손철호 차장님, 예. 이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에 특히 무단횡단 시에 어떤 차종에 의해서 사고를 많이 당하나요? 아무래도 그 가장 많은 차종인 그 승용차라든지 승합차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인 그 택시라든지 버스에 의한 사고도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서행하고 그 전망을 제대로 보고 운행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보행자를 보고서 이렇게 정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보행자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함께 보실 영상도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함께 사고 영상 보시죠. 네, 지금 버스 정류장인데요. 버스가 손님을 태우는 버스 뒤에 멈춰섰죠. 앞버스가 출발하기 기다리는 버스 앞으로 지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네, 지금 보행자가 차량에 쳤는데 그 위로 버스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굉장히 끔찍한 사고입니다. 저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뒤늦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는데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은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요. 정류장에 버스 2대가 나란히 섰고 그 사이를 그 보행자가 무단횡단해서 나갔는데 또 바로 옆을 지나던 승합차에 치여서 먼저 출발한 버스 하부로 들어가게 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그 보행자분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앞서 진행하던 차는 먼저 출발해서 진행하던 중에 하부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한 별다른 점은 없어 보이고요. 불가항력적인 걸로 판단됩니다. 네, 다행히 사망하진 않았군요. 네. 네, 이 사고는 일반 무단횡단 사고와는 다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단 보행자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그 보행자를 차량이 쳤는데 버스까지 연관이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그 차량에서 보상 처리를 다 진행하는데요. 네. 이와는 별도로 다시 또 보시면은 역과라고 하는데요. 튕겨져 나간 보행자를 네. 그 버스가 지나가면서 네.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역과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에 피해의 어떤 그 확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확대된 부분만큼은 또 버스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과실의 책임은 차량에 있군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큰 사고가 된 사고 영상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 버스가 앞버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공간이 생겼는데요. 지금 이 사이로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네, 갑자기
다시 봐도 끔찍합니다. 갑자기 친 보행자가 그리고 이미 주행이 시작했던 버스가 그 앞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가 잘못을 하긴 했죠. 범법 행위니까. 이럴 경우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그 무단 횡단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스티커를 끊는 것 외에는 뭐 딱히 처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행자들이 무단 횡단을 자주 감행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무단 횡단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운전자 역시 서행을 해서 앞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 횡단을 할 때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보험금 처리가 둘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다릅니다. 그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이렇게 과실이 적용될 수 있지만은요,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어떤 고속도로 이런 보행자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그것도 어떤 사고에 기인하지 않고 차량의 고장에 기인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적게는 80%, 많게는 100%까지 이렇게 과실이 책정되는데요. 그 횡단자의 과실이 100%라는 얘기는 차량에 대한 과실 책임이 없어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보행자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는 절대 통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할 때 100% 과실이 적용돼서 아예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가려고 그리고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나온 무단 횡단으로 큰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고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왕복 1차선들로 지금 한적해 보이는데요. 지금 차량이 별로 없죠. 차는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차로가 보이는데 차가 교차로에 돌아서는 순간 좌회전을 하고 지금 자전거를 치고 말았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 자전거를 친 사고인데요. 이 사고의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림으로 좀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거리입니다. 사거리가 있고 이 차량이 요 밑에서 위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요 횡단보도를 통과할 즈음에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후에 적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진입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한 가운데서 이제 서로 충격을 했는데요. 이 사고는 일명 그 딜레마존 관련 사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딜레마존 관련 사고라는 것은 딜레마존이라는 것은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 진입해서 교차로 부근에 왔을 때 이 신호가 그 다른 색으로 바뀌게 되면 법적으로는 더 진행하지 말고 멈춰야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설 수가 없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략 요 정지선에서 횡단보도 요 언저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신호 위반을 한 자전거가 100% 과실을 묻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신호 위반을 한 자전거가 이제 교차로를 가로질러 가면서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일방적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100%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바뀌고 적색불에 지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그 황색불로 바뀌자마자 어느 정도 서행을 하고 정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럴 경우에도 자전거 과실이 약 10% 정도 그리고 차량 과실이 한 40% 정도 이렇게 책정하면 적정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물론 신호를 위반한 자전거에도 과실이 있지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동차에게도 40% 과실이 적용되는군요. 그렇다면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한 해 몇 건 정도 일어나나요? 2010년 한 해 동안 자전거로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가 8,796건이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225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 보면 특히 전용 차선이 아니라 이제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보면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거든요. 특히 자전거는 안전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사고 영상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교차로에 녹색 신호등이 보이고 좌회전을 하는데 이때 달려오는 자전거를 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 같은 거는 이제 자전거 과실인데 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약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도 그 도로교통법상의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시고 교통법규를 또 준수하셔야 됩니다. 네. 자전거를 운전하시다가 그 주의를 의무를 위반하셔갖고 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그 민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네. 안전 운행, 자전거 또한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